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유럽 에어버스 DNS의 최고 경영자인 쇼로는 지난 16일에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FA50의 유럽 수출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히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어버스 DNS 최고 경영자인 쇼로는 16일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중국과 인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5번째로 연구개발 거점을 설립하고 한국 기업의 항공부품 수입량을 연간 7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늘리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도 에어버스가 폴란드와의 FA50 경공격기 판매 계약과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성공 등을 고려해 서유럽 국가에 한국산 항공기를 수출하는 윈윈 전략을 제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쇼론 에어버스 최고 경영자는 한국과의 우주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한국의 우주법인 설립 계획과 관련해 유럽 우주국과의 공동사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FA50 등 한국산 항공기의 유럽 수출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에어버스 DNS와의 회담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및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강조하며 차세대 항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에어버스에 한국의 R&D 센터를 건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에어버스의 항공기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을 초기부터 관여시켜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닌 프로그램의 중요한 파트너로 취급해달라고 요청했고 대신 규제 완화책과 세제 혜택을 마련해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에어버스 DNS에 약속했습니다. 즉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에어버스는 한국에 투자하여 한국 기업과 협력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과 에어버스 간의 협력 확대 범위는 항공 분야와 우주 분야 및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에 이르기 때문에 에어버스 DNS는 특히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협력이 한국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를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FA50 블록 20은 레이시온이 개발한 팬텀 스트라이커가 통합되기 때문에 F-16에 가까운 능력을 보유하고도 저비용을 구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 이외 동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만약 FA50 블록 20의 판매에 에어버스 DNS와의 협력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도입국 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에어버스 DNS가 제안한 한국산 항공기 판매에 FA50 등 한국산 항공기라고 언급하고 있어 한국산 항공기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국방부의 발표대로 아마도 KF-21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 유럽의 에어버스와의 협력으로 한국산 항공기가 서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하이마스의 기술 이전과 현재 제조를 용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미국과 한국에서 하이마스와 천무의 런처와 탄약을 도입하여 폴란드 맞춤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며 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총 비용의 40%를 폴란드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리타 프라하티 부사장은 폴란드가 2019년에 발주한 하이마스에 대해 하이마스 증상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폴란드와 합의한 납기 기한을 지킬 수 있고 20대의 하이마스를 2023년에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200세트의 하이마스 키트를 폴란드에 제공할 수 있어 우리는 폴란드 산업계와 협력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폴란드는 2019년에 20대의 하이마스를 발주했으나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보아슈차크 국방장관은 2022년 5월에 미국의 500대의 하이마스 판매를 타진했다고 발표했고 10월에는 한국에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 288대를 조달하는 계약을 체결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이마스와 천무의 도입은 초기 생산분을 제외하면 런처와 탄약이며 폴란드 기업이 제조하는 차체와 전투관리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런처와 탄약 구성 부품 일부를 폴란드 기업이 제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이마스의 유지보수 시설을 폴란드에 마련하여 다른 동맹국에서 운용하는 하이마스의 수리와 오버홀도 수용할 예정이어서 폴란드는 하이마스와 천무의 도입 운용에 투자하는 자금 일부를 자국 내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하이마스와 천무에서 사용하는 탄약 제조 기술을 폴란드로 이전할 예정이며 두 프로그램에 드는 총 비용 중 폴란드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40%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번 대규모 무기 도입으로 폴란드는 유럽에서 양국의 제조 및 보수 거점 지위를 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외신에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을 3차 대전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문제를 장기화하면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나토 회원국들을 제3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이려 했다라는 비난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CNN이 전했습니다.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을 둘러싸고 서방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20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에 체류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한밤중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고 곧바로 폴란드 측과 연락해 누가 어디서 발사한 미사일인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영토에 미사일을 쏜 것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확대라고 말했고 이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5조를 의식한 것이며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가볍게 발언해도 좋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하여 개별 회원국들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동맹 조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조항입니다. 미군의 위성정보와 폴란드군 정보가 파악하여 지난 16일 아침에 문제의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 방공 시스템에서 발사된 것으로 판명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러시아군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밝힘으로써 긴장을 누그러뜨렸으며 설리번 보좌관도 우크라이나 당국에 전화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미국과 폴란드는 단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며 문제의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 방공 시스템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호하게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미사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에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은 짜증이 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관계자가 문제의 현장을 조사할 때까지 자군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 조사단의 현장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초조해하며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의 현장 조사만으로는 무의미하다라고 시사하고 있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나토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서구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외교관과 언론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키예우 주재 한 나토 회원국 외교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터무니없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우리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는 아무도 우크라이나를 비난하지 않는데도 그들은 공공연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미사일보다 더 파괴적이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짓말로 우리는 자문자답해야 한다.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것을 멈출 때가 되었는가라고 비난했으며 이 문제가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70억 달러 정도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그동안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적 지지를 받는데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 실적을 올렸지만 이제는 각국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몇몇 우크라이나 언론들도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이용해 나토 회원국들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비난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대응이 궁금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